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수행하고 사실은 많은 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시간을 안다는 거는 우리 그 인간을 아는 거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시간을 모른다는 거는 우리 존재의 그 이렇게 그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명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그 이렇게 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명상을 하려면 네,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걸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음. 우선 시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요? 음, 시간은, 음, 시간 흐름. 음. 제일 정확한 네. 대답은 시간은 똑딱이다. 똑딱이다. 네, 그, 음, 이 시간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그 수행하는 사람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금세 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은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수행자들이 내면에서 만나는 시간은 그렇다는 거죠. 네, 음. 근데 과학자들은 명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에고가 알고 있는 시간을 두고서 이제 시간을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네, 네, 음, 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양자 중력까지 들어가 보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해요. 과학자들도. 네, 근데 그거는 그 정상 과학은 아니고요. 네, 어, 아직 그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에, 그렇다고 또 뭐 그게 틀렸다고 또 과학이 뭐 이렇게 증명할 수도 없어요. 네, 그 과학이 증명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과학이 증명 못하면 그것도 인정을 못 받거든요. 네, 그 참 희한하죠? 네. 지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지 탓은 안 하고, 너는 아직 내가 능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얘기를 하면 너는 능력해 줄 수 없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히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네, 과학적이다, 아니다라는, 과학적이 아닌데, 라는 거는 이미 밝혀져 있는 그 원리에 비춰 봤을 때 이건 틀린 얘기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거는 과학적인 게 아닌데 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과학이 우리 지구의 과학이라는 게 뭐 이게 완성된 과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증명할 수 없는 논제들이 있다고요. 아, 네. 이런 거는 과학적이 아니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과학이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이 안 됐어. 그래서 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 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싸잡아서 과학적이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과학을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학은 아직도 모르는 게 엄청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네. 네, 과거에 몇백 년 전보다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 발전했다는 것뿐이지 과학이. 네. 네, 뭐 아직도 눈만 봉사해요, 사실은. 아, 네. 네. 그다음에 저 어떤 또 그 명상인들이 하는 존재의 그 근원에 대해서는 더 깜깜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잘난 체를 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네. 마치 우리 명상에서도 왜 그 명상 1년 차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 뭐 30년 한 사람한테도 막 들이댄다고. 네. 그렇듯이 과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과학이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시간하고 틀려지는 기점이 어디서부터 틀려지느냐 하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이제 시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시간하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 전에는 그 뉴턴이 생각하는 그 시공은 절대적인 시공이었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면서도 시공은 그건 뭐 변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뉴턴의 사과를 먹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쵸. 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네. 지금 모든 거는 지금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게 그 과학 문명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다못해 내비게이션도 그거 뉴턴은 그거를 못 그거가 실현이 안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실현됐다 하더라도 이 쉽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가 그 차이가 내비게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m, 20m만 차이 나도요. 우리 내비게이션은 실제로 그 도로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 10m 사이로 그냥 그 이렇게 우측으로 꺾여야 되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게 전부 지금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보정돼 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시공을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네. 그러면서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 우리 의식 안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시공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렇지 않은데. 네. 음. 그래서 이제 뭐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즉 우리 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적이라 하면 약간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에, 우리가 그 슈타인 형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시공을 절대적인 거로 봤다는 거지 상대적인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일반인들은 해석하는 게 상대성이라고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네. 오케이. 네. 음. 그러면 그 이론에 이제 그 시공이 상대적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특수 상대성 이론이요? 음, 음, 뭐라고 했었죠? 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네. 우리 명상인들은 일반인들은 이제 오감에 의해서 보는 시공에서 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렇게 뭐 문제 제기할 건 없는데 우리 저기 뭐야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이 시공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것도 좀 알아보면서 네. 우리 그 명상인들만의 그 독특한 그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맞던 틀리던 한번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인간이 발달할 수 있는 거는 상상력이거든요. 네. 이 세상에 보면 두 사람 종류가 있는 거라고. 네. 하나는 적응하는 사람, 네. 한 사람은 끝없이 질문을 하는 사람, 상상력으로. 네. 음. 그래서 제 이름이 호기잖아요. 네. 이 호기심이야말로 인간답게 이게 앞으로 꾸준히 나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호기심이라는 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호기심으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은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져주신 모양이야. 네. 나는 우리 아버님이 이런 그 선견지명을 대단히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고 적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부터 이렇게 동시성인 것이 있는 거지. 네. 음,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꼭 웃을 얘기는 아니에요. 네. 특수상대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이 이게 중심을 안 잡고 들어가면 이게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우리가 네. 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랑 너무 틀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예, 역시 천재는 다른가 봐 막 그러거든요. 네. 아니야, 키워드만 잡고 들어가면 쉬워요. 그 키워드는 뭐냐면 아, 네네네네. 뭔 것 같아요. 그 음,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이게 그 상대성 이론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예, 그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그게 초속 원래 빛이 뭐 29만 9,900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30만 킬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게 상수인 거예요. 네. 그게 상수인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정해지니까 이게 시공이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네네네. 어, 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렇게 속도를 낼 때 네. 분자 분모로 하면 뭐예요? 밑에는 시간, 위에는 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퀄 그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속도. 네. 응. 근데 옛날에는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에 의해서 항상 유동적으로 바뀐 거라고. 네. 이거는 뭐냐면 시공이 불변하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시공이 불변한다고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광속이 불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저기 뭐야 그 이 시대의 천재도 그 이전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맥스웰 방정식인가에 보면 그 그 광자 속도가 전자기 속도가 그게 그 항상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광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러면 빛의 속도가 항상 같으면 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그 맥스웰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이전의 사람들의 거기다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 놓는 거고 네. 또 그 이후에 또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다가 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으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음. 근데 보면은 그 일단 그 광자 입장에서는 일단 답이 정해진 거예요. 30만 킬로로 속도가. 네. 네. 그러면 변해지는 건 뭐냐면 이제 분자 분모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시간과 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어? 그쵸, 그쵸, 그쵸. 답이 정해져 있으면 분자 그쵸, 이게, 분모를 바꿀 수밖에 네. 없잖아. 그쵸, 왜라는 걸 떠나서 일단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어. 그쵸, 네. 왜냐고 나도 몰라. 공식이 맞아. 그렇게 안 바뀌면 답이 안 돼. 네. 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빛의 속도라는 게 어떤 사람이 서서 빛을 봤을 때 그 빛은 30만 킬로로 가는 거예요. 서 있을 때.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속 20만 킬로로 달리고 있는 우주선에 탔어. 네. 그 사람한테 빛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빛이 30만 킬로로 가는데 내가 그 우주선을 타고 20만 킬로로 이미 가고 있으니까 네. 어, 그러면 뭐예요?
그 빛의 속도는 10만 킬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내가 이미 20만 킬로로 달리니까. 그쵸, 그쵸. 아,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네,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시속 100km로 달려. 네, 근데 내가 시속 60km로 쫓아가고 있어. 네, 그럼 내 차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차는 내 차보다 시속 40km만 더 가고 있는 거거든. 네,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이런 거를 이렇게 대치시켜서 생각해 보면 광속이 30만 킬로로 가는데 내가 20만 킬로 달리고 있는 우주선을 타면은 빛은 10만 킬로만 가야 돼, 나한테.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빛의 속도는 서 있는 사람이나 달리, 우주선을 타고 시속 20만 킬로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나 각자 눈앞에 똑같이 30만 킬로로 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단순 산수로만 보면 우주선 달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속도 플러스 빛의 속도로 하면 50만 킬로를 달린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빛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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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누구냐 하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네, 각자 입장에서는 30만 킬로야. 네, 그런데 지구에서 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달리는 사람이 이제 지구에서 서 있는 사람이 우주선 타고 가는 사람을 본 거야. 네, 그랬더니 그 사람 달리는 속도가 초속 20만 킬로로 달리고 있어. 네, 근데 그 사람 눈에서 달려가 나가는 빛은 또 30만 킬로로 달려. 네. 그러면 그 빛은 이 밑에 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50만 킬로거든. 그쵸, 그쵸. 에? 네, 이렇게 상대적인 거야. 근데 각 개인으로 보면 똑같은 거야. 네, 네, 여기서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네, 네,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에, 이게요.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은 뭐 과학자한테 이런 걸 배우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 이걸 명상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거지. 네, 비록 과학자들 눈에는 어설픈 호기심이라 할지언정, 네, 인간이 위대한 거는 상상력과 호기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옷을 입을 때만 해도 게스 옷만 입어. 네. 이때 빵 터져줘야 되는 건데 안 터져주네. 어? 네, 나는 항상 그 게스 옷을 입고 네, 내가 개스스럽게 살고 있냐? 아니면 이미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정답 안에서 그 정답 안에서 위배되지 않게 살라고 애쓰고 살아가냐? 이거 항상 나는 그걸 벗어나서 살고 음, 싶다는 거예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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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인간이요. 네,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사는 거는 그거는 그 동물들은 완전히 그렇게 살죠. 네, 네, 그래서 음.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그냥 명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명상적으로 사유를 해보자 이거야. 아, 네, 그 팩트를 놓고 의미를 찾아보자 이거야. 어, 근데 그 네, 팩트를 놓고 과학자들은 의미를 안 찾아요. 그 팩트 안에서만 놀아요. 네, 그거는 과학하는 자세로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네, 명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어, 왜 우주가 각자의 광속을 똑같이 우주선을 타는 사람이나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30만 킬로를 줬을까? 네, 음, 그 분명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그 100km로 달리는 사람하고 60km로 달리는 사람 입장에서 60km가 봤을 적에는 앞에 가는 차는 40만 킬로로 가는데 네, 왜 빛은 10만 킬로로 달리지 않고 30만 킬로로 똑같이 갈까? 서 있는 네, 사람이나 이거를 나는 왜 이렇게 우주가 설계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모든 존재에게 똑같은 그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음, 똑같이, 네, 똑같이, 네. 똑같이. 음. 그런데 그 똑같은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거기서 각자 느끼는 거는 전부 다르게 만들어 놨다고. 30만 킬로가 속도가 느리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고 30만 킬로가 너무 빨라서 난 도대체가 나는 어지러워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가지가지 지가지가야. 빛이 없으면 좋겠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고 빛이 거보다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조건은 똑같은데 너무 다 틀린 거야. 네. 그런데 어쨌든 우주에서 봤을 때는 조건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거는 의미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랬을 적에 우리는 똑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보는 그러한 그 의미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한테 자극을 주면서 때로는 상대방을 열불나게 하고 우리는 때로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즐겁게 해주면서 끊임없이 진화의 채찍질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난 그렇게 봐요. 음, 네. 억울히 안 하셔도 돼요. 잉? 이거는 나의 상상이니까. 어. 오, 음. 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은 이렇게 됐어요. 잉? 그래서 네. 시간은 광속 자체는 불변이지만 그 상대적인 A와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 자기한테 광속은 30만 킬로로 가지만 우주선을 탄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50만 킬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또 네. 그렇지만 우주선을 탄 사람한테는 빛은 또 30만 킬로야. 이게 그러니까 아주 되게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알고 보면 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그쵸, 네. 어. 그런데 여기서 또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도 보면 재미난 것이 뭐냐 하면 그 시간과 공간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야. 네. 그쵸, 그쵸. 네. 어, 이게 시공이 절대적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네. 계산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네. 어, 그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얘기는 뭐 그냥 뭐 그걸 원리적으로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들어본 게 있을 거. 어쨌든 시간이 지금 달리게 적용된다. 네. 그다음에 뭐 땅바닥에 있는 사람, 저 하늘에 있는 사람 또 시간이 좀 다르게 간다. 네. 그래서 실제 그걸 막 그 저기 뭐야 그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어 네. 그 뭐야 시계 하나는 땅에다 놓고 네. 이렇게 막 아주 원시적인 측정이죠. 네. 해봤더니 에, 실제 시간이 그 다르다는 거를 그러한 아주 원시적인 그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그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거는. 네. 어, 보잉 뭐 저 여객기에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다닌 시계랑 네. 이게 땅에서 계속 있었던 시계랑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아주 그 원시적인 실험에서도 그 증명이 됐고 이것도 근데 공식적으로도 보면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이게 아인슈타인 공부를 하려면 이게 기차하고 많이 친해져야 돼요. 네. 우주선 뭐 이런 거 자동차하고 비유를 그렇게 네. 하니까.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세 가지를 갖는 아주 엄청난 부자가 돼요. 네. 자동차 가죠, 기차 가져야죠, 우주선 가져야죠. 네. 아까 보니까 네. 우주선을 하나 가졌죠? 네.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뭐냐면 이게 그
한 사람은 기차 바깥에 있고 한 사람은 기차 안에 있어요. 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1m 높이로 그 자리에서 공을 올렸다 내렸어요. 네. 근데 1초가 걸렸어요. 네. 근데 그 기차에 탄 사람도 아직 기차가 출발 안 했을 적에 거기서 1m를 올렸다 내리는데 그 사람도 1초가 걸렸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때도 올렸다 내리면 공은 수직 운동을 해서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게. 네. 네. 거리하고 시간이. 네. 예, 그런데 이 기차를 달리는 사람을 해보면 뭐냐면 그 기차 안에서 던지는 사람은 자기는 공이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온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아. 네. 수직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치? 네. 네. 수직 근데, 낙하하고, 네.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던진 사람이나 기차 바깥에 던진 사람이나 각자가 봤을 때는 네. 볼이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직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각자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이 그 기차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기차가 움직일 때 볼을 던졌으니까 네. 볼이 떨어졌을 때는 그 볼을 던진 A 지점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더 기차가 지나간 1초 지나간 B 지점에서 다시 손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쭉 만약에 그 필름으로 해서 찍어서 보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걸로 보일 거라고. 네. 네. 어, 포물선으로 올라갔다가 포물선 내려가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런데 그, 저기 뭐야, 그 시간이 예를 들면 그때 그, 똑같은 1초인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똑같은 1초인데, 그 거리가 늘어났잖아요. 네. 수직보다는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게. 그렇죠. 네. 수직으로 위아래로 그런데 가는 그거는 것보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서 있는 사람들끼리 볼을 던진 것랑 똑같잖아요. 포물선으로 던져서 또 다른 사람이 좀 떨어진 곳에서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볼을 잡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저기 뭐야 이렇게 공식에서 넣어서 보면 네. 네. 그 달리는 데서는 시간이 더 이렇게 느리게 간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난 거거든요. 아까 네. 원리적 실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그러면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 갈 때 우리는 똑딱 똑딱 이 속도로 간다면 거기서는 똑딱 똑딱 이런 거 시간이 늘어나 가지고 네. 네. 아시겠죠? 이게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네. 느리게 갈 수밖에 없지. 똑딱 똑딱 하면 이거 2초가 갔는데 안 달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는 똑딱 똑딱 하니까 네. 안 달리는 사람한테 이게 3초 수가 있는 거예요. 3초. 네네네. 네, 근데 달리는 사람한테는 똑딱 똑딱 하니까 2초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타고 있는 사람 시계가 더 늦게 가는 거잖아요. 네. 바깥에 있는 시간은 3초를 가고 있는데 이 시계는 2초를 가. 네. 시계 왜 배터리 닫은 시계 천천히 가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해가 빨라. 네. 이게 배터리가 충분한 시간에 한 바퀴 도는데 60초 딱 되면 돌아와. 네. 근데 배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밥을 적게 먹는 시계는 네. 한 바퀴 도는데 80초, 100초 걸려. 네. 아시겠죠? 이런 느낌? 네. 예. 그러면 그게 0점 바깥의 시간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
기차 안의 시계로는 1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의 시계로는 이게 0.8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응? 아시겠죠? 네. 0.8초야. 그러면은 그 0.8초가 됐으면 그 저기 뭐야 그 0.8초가 됐으면 0.8초만큼 해당되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네. 음, 거리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네. 예. 그래야지 이게 1초에 1m가 되는 거야. 바깥에 네. 있는 사람한테는. 네. 예. 이거 이해하는 거 보니까 머리 엄청 좋으시다. 그리, 그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사람은 수직 낙하하는 거니까, 거리가 짧잖아요, 선생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수직 낙하하는 거지.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차가 달리니까 포물선 낙하하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KTX 안에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음, 내가 음. 위에서 던지면은 안에 있으면 그냥 수직 낙하잖아요. 안에 있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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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이걸 KTX 밖에 있는 사람이 기차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게 공을 던지는 걸 보면은 음, 포물선으로 슉 올라갔다가 또 포물선으로 내려가니까 음. 똑같은 시간인데 동전이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관찰자 그렇죠. 네, 입장에서 네, 네.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시간은 똑같은데 음. 거리가 달라진 거니까 상대적으로 시간도 달라지는 거다. 이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공이 막 상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네. 특수상대성이. 어디서 관찰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광속이 불변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광속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속도, 속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이 다 틀어져야 돼요. 이 그 30만 킬로를 맞추기 위해서. 네. 옛날에는 시간과 공간이 저기 뭐야 얘가 이렇게 변하는 양에 따라서 이게 30만 킬로 이 그 답이 해가 다 틀렸는데 이게 네. 고정돼 있으니까 그쵸. 너무 이상하긴 하죠. 이게 반대의 세계니까 완전히. 분자 분모가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분자 분모가 바로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네. 어,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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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너무 이게 좀 너무 기묘하게 느껴져요. 기묘하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 시간이 초속 30만 킬로가 불변하다는 거를 딱 키워드로 잡고서 이 그 조져나가지 않으면 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네. 초속 30만 킬로 딱 고정돼 있다. 그러면 네. 나머지 분자 분모가 이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또 쉬운 것도 없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런 상상력을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한 거예요. 인류 최초로. 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사고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상상력이 먼저고 이거를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확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야말로 인류가 끊임없이 이렇게 진화의 날개를 다는 그 최초의 원인자인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일단 오늘은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까지만 하고요. 근데 네. 이게 뭐 이것만 설명하려면 우리가 못하러 하겠어요. 그럼 과학 시간이지 이게. 네. 근데 시속 30만 킬로가 왜 고정 불변인가를 우리는 그냥 우리 명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네. 어. 근데 과학자는 이런 상상 안 해요. 네. 그냥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미 컨펌된 거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고 안 물어봐. 네. 근데 우리 명상인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여기 명상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질문이 없으면 못하러 명상하겠어. 네. 그 명상인들한테 질문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네. 드러난 건 과학자들한테는 질문의 대상이 헉, 아니요. 네. 그건 수긍의 대상이지. 그렇지만 음, 우리 명상인들한테는 아니요, 그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까지 그걸 강요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는 왜 강속이 똑같이 30만 킬로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데 음, 왜 마고 네.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술 한 끼도 안 사준 과학자들이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어, 생각해 보겠다는데 네. 냅두는 거지 왜 마고. 아, 그래서 네. 이거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때 그 다름이 의미가 있는 거요. 네. 상황 자체가 틀려서 생각이 틀린 거는 그건 틀린 게 아니요. 너무나 네. 당연한 거지. 네. 상황은 똑같이 주고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다양성을 배우면서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그 시각으로 상대방과 계속 충돌과 또는 화해를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진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지. 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 제가 금방 이거 듣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게 상대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금방도 다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항상 저는 뭘 대답을 할 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런 정답들을 생각한 경우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흘러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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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옳고 그름으로. 근데 음, 금방 선생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딱, 순간적으로 놀랬던 게, 결국에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동전이 어떻게 움직였어 하면은 수직으로 움직였어. 이것도 맞고 음,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포물선으로 올라갔다가 포물선으로 떨어졌어. 이것도 맞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속도가 절대적이면은 시공이 변하는 건데 시공이 변함에 따라서 두 개가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경험인데 같은 상황인데 말하는 게 음, 다른데 그것도 맞아. 마치 음. 이런 놀라움 아닌가요, 선생님?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상황의 속도가 다 같으니까 네, 너무 신기해, 이게 지금 갑자기. 그게 뭐냐면 네, 우리 오감의 세계는 이게 전부 환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감으로 본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 왜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지만 네, 시각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 오감의 세계랑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맞아요, 네, 인류가 네. 지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알려준 거거든요. 아, 근데 오감의 세계가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도 볼을 올렸다, 수직으로 올렸다, 수직으로 내렸다고 자기는 생각을 해. 네, 근데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볼이 날아가면서 그 손 안에 잡힌 거잖아요. 네, 기차가 움직이니까. A 지점에서 네, 던진 건 A 네. 지점이고 받은 건 B 지점이잖아요. 그쵸, 밖에서 봤을 때,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어. 네. 야, 그러니까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 기차 안에 있던 사람한테, 야, 너 볼이 포물선으로 날아가더라? 야, 아, 너 제주도 좋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던지고 정확히 손에 딱 받냐? 네.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너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떨어진 건데 나 포물선으로 공 던져서 받은 적이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바로 우리가 네. 다투고 있는 거 아, 아닐까라고 생각을 어, 해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응, 둘 다 맞아. 응, 너무 신기한데, 근데 너무 신기해요. 와. 응, 이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서 생각에 대입을 해보니까, 응. 근데 아,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상황이 매사가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명상하는 사람들은. 아, 그런 거니까 그 어, 우리의 오감을 믿을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네. 음, 음. 네. 이거는 A가 틀렸다고도 할 수도 없고 B가 틀렸다고도 할 수도 없고 둘 다 맞기는 또, 둘 다 어.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네. 공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은 기, 기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네가 앞으로 가더라 이럴 거 아니야. 네. 어. 네. 그랬던데 기차를 탄 사람은 아니야, 네가 뒤로 가던데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쵸. 그럼 또 싸울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쵸. 기차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야, 네가 움직였지.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럴 거고 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네가 뒤로 갔어. 이런 거야. 네네네네네. 왜냐면 등속도 운동할 적에는 네, 여기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뭐야 음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를 가정하는 거고요.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가속도를 상정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우리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하고 합시다. 어차피 얘기한 거. 우리는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그 변화가 없을 때는 인지를 못 해요. 네네네. 이게 우리 그 감각의 가장 큰 맹점이요. 네. 분명히 움직이는 거요. 네. 객관적으로는. 네. 근데 이 가속도가 아니고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우리는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정지한 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지는 게. 오히려 등속도가 있을 때는 정지한 걸로 느끼죠. 네. 그 안에 탄 사람은. 네. 어. 그래서 이런 거부터가 이게 과연 우리가 어,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팩트에 맞느냐 이거야. 네. 지금 그 지구가 엄청난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로 어, 네. 좀 세게 얘기할까 아니면 점잖게 얘기할까? 세게요. 세게? 네. 그래도 이게 미니 공중파인데. 그랬을 때 이게 딱 울림이 선생님이 이렇게 딱, 어, 네. 탕 속도로 가고 있거든. 탕하게. 근데 네. 우리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죠. 그냥 서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아니라 이게 오감이 이렇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어제 그 지구 공전 속도 뭐 자전 속도 보면 깜짝 놀랐었는데 진짜 뭐 총알보다 빠른 뭐 그렇게 막 깜짝 응. 놀랐었는데.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전혀 움직이지 않고 물컵을 놔도 물컵조차도 그렇게 아주 그냥 눈곱만큼도 안 움직이고 딱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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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물이라도 조금씩 흔들어주면 이거 봐 이게 흔들리고 있잖아 그럴 텐데 물도 아주 그냥 찜이 딱 뜨고 그냥 딱 평형으로 있잖아요. 네. 응, 응, 네. 응.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제공이라는 게 오. 그 과학자들은 그냥 우리가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속도를 못 느낀다라고 이걸로 끝내요 그냥. 근데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등속도로 움직이면 못 느끼게 이게 설계가 돼 있을까 오. 물어봐야 네. 되는 거예요. 이미 네. 네.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서 있다고 생각하면 바보 아니에요? 네. 실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지구가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천동설로 해가지고 지구가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이게 이상할 게 없어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이게 지동설하고 이게 공전자전 다 하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전혀 인지를 못 하잖아요. 오감으로. 네. 바보 아니야? 움직이는 거 타고 있어도 움직이는 걸 모르고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바보 아니에요? 네. 네네. 엄청난 바보지. 네. 근데 다 바보니까 바본지 모르고 있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이게 바보들이.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네. 이건 하나의 그 명상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네. 아, 이걸 뭐 갖다부터 할 수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하면 공감하고 같이 생각해 볼 사람은 같이 생각해 보고 아니다 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하라는 거지.
네. 그러나 어쨌든 과학 기반을 두고 그 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과학 기반도 없이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지 얘기지. 네네네. 이게 과학 기반해도 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과학 기반도 없이 막 얘기를 하면 그건 완전히 그건 뭐 이런 유튜브에서 공론화할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개인적인 상상력인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구에 와서 그 어떤 진화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구가 공전자전하는 거는 우리한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요. 네. 그렇죠. 개인 네. 차원에서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상대방과 울고 웃으면서 진화를 해나가고 진리를 찾고 일상에서 어떤 삶 속에서 끊임없는 그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지구가 움직이고 공전자전하는 게 중요할 건 없어요. 네. 거꾸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게 막 느껴지면 그 진화를 해나가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데 거꾸로 그게 지장이 될 거예요. 막 흔들리고 그러면 이게 정신없어가지고 이게 상대방하고 무슨 뭐 정겨운 얘기, 뭐 관계,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네. 어, 얼굴이 다 네. 파래져가지고 다 질겁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논쟁을 하고 네 생각이 맞네, 틀리네, 어, 진리를 얘기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과학자들은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니까 네. 이거는 이 지구에 타고 있는 80억 모든 존재들이 어떤 진화를 해나가기 위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 자전과 공전이 안 느껴지고 그냥 멈춰진 상태로 느껴지면서 거기서 뭔가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렇게 안 되면 이 지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진화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못 만들어주면은. 네. 아시겠죠? 네. 마지막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하게 돼서 아주 고맙네요. 아, 네. 음, 음, 아, 선생님,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음, 이게 조금, 내면의 원칙 그때 말씀하셨던 거랑, 음. 이렇게 풀었을 때, 더 너무 좀 놀라운데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유튜브가 너무 길면 또 손님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뭐 있는 대로 사실 얘기하니까 네. 뭐 그전에 1시간씩 반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 한 50분 가까이 되는데 와, 벌써, 네. 우리 유튜브에 이제 이력이 나오신 분들은 1시간 반 이전에 끝나면 뭔가 좀 그날 좀 할 일을 다 아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네. 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상대방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네. 사람 말이 그 사람 입장에서 맞는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와, 네. 네. 이런 것만 여기서 터득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하고 많은 불화를 좀 줄여나갈 수 있고 상대방 이론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어, 어떤 이해에 기반하에 서로 이렇게 논리를 얘기하고 추론을 서로 다른 얘기를 해나가고 서로 다른 생각을 얘기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진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기차 얘기로 나를 보니까 응, 저도 기차 아니나 밖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면은 응, 무조건 내 얘기가 맞다고 이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근데 나도 내관차 입장에선 이거밖에 모르는구나를 일단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상황에서든. 갑자기 되게 이런 생각을 할 겸손해져요. 때 어, 우리의 그 반응이 되게 좀 이게 좀 플렉시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놀랬어요, 너무. 응, 응, 응. 근데 네, 옛날만 하더라도 네, 기차에서 자기는 이렇게 볼이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네. 기차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네 그 볼 보니까 포물선 운동하더라 이러면 그때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결투적 건 그죠? 진짜. 그죠?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유럽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서로 서로 뭐 이게 빠방 해가지고 서로 이제 좀 뭐 죽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럴 일이냐고 이게 그 지금 과학적으로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진짜. 너무 얼마나 내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 너무 놀라워요, 선생님, 지금. 갑자기. 예, 네. 예. 그래서 그때도 이런 그 상대성 이론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너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 나는 이렇게 보이고. 맞아. 너는 네 입장에서 그렇게 야. 보이는 게 맞아. 이러면서 그 아까운 생명들을 서로 그 결투를 안 했을 거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이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이미 이론적으로도 구축된 건가 싶어요, 선생님. 근데 이런 거 없이 네. 그 상대방 생각에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니까 내가 그 뭐야 저기 뭐야 인내심을 갖고 참아야지 하면서 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요. 참을 필요가 와, 참을 필요가 없었던 거요. 그쵸. 서로 보는 입장에서 틀리는 거를 과학적으로 알고 그것을 생활한 사람한테는 그건 인정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괜히 인내심 해가지고 아니 그 화내는 것보단 난데 인내심 할 때 본인도 엄청 힘들거든요. 내게 시야를 깨면 이제 할 것도 없죠, 선생님. 어, 어. 어머, 네. 인내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요. 네. 그것도 무지요. 무지에서 나온 거를 뭐 참고 있는 건 좋은 건데, 네. 진리를 알고 났으면 아예 인육전진을 할 필요가 없는, 네,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화낼 필요도 없었던 걸 가지고 화내고서 인육전진하고 있는 거요. 네. 그래서 우리 명상하는 사람도, 뭐, 고전 물리학에서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을 넘어서 이제 양자역학까지 왔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인 과학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업세트를 하고 이걸 네. 생활과 연동시켜서 생활의 자세를 변동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네, 선생님. 과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네, 네. 네. 자, 너무 오늘 이것으로 놀라웠어요.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